오늘 리뷰할 작품은 현재 충무아트센터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헤드윅입니다. 저는 조승우, 이영미 페어로 다녀왔고요. 바로 리뷰 시작해볼까요? 우선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마음에 결정했어요. 1층 아니면 저는 그냥 깨끗하게 안 가기로. 계속 티켓팅 실패해서 3층이라도 겨우 잡아서 다녔는데 여태까지 헤드윅만큼은 1층 앞열을만 갔는데 이번에는 좀 빡세더라고요. 충무 3층은 극혐이라 웬만하면 안 가려고 했는데 제 손은 이미 예매창에 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번 헤드윅을 보면서 든 생각이 이걸 어떻게 리뷰하지? 였는데요. 헤드윅은 되게 쉬운 작품인 것 같기도 하지만 되게 어려운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일반 뮤지컬과는 다른 형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아직 저는 이 작품을 리뷰하기에는 깜냥이 안 돼요. 전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용기 내서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우선 뮤지컬 헤드윅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호불호가 가장 갈릴 만한 작품.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환장하면서 볼 극인데 불호 뜨면 진짜 극 내내 잠들 수도 있는 작품. 바로 이 작품은 극 내내 설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 있었던 상황을 극 내내 관객들에게 설명해요. 근데 사실 앞에서 상황이 펼쳐지는 것보다 그걸 설명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호 좀 세게 맞으면 정말 수면극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해봤어요. 심지어 인터미션도 없는 작품이라 중간 탈주도 힘들어요. 그럼 전 어땠냐? 저는 호였습니다. 러닝타임이 2시간 40분 정도였거든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요.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긴장성 화장실 증후군? 뭐 그런 거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긴 한데 뭔 말인지는 아시죠? 그래서 화장실을 못 가는 압박감이 발생하면 긴장되고 괜히 화장실 가고 싶어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터미션 없는 극들은 웬만하면 피해요. 근데 뮤지컬 헤드윅은 무려 2시간 40분을 버텼습니다. 끝에 가서는 허리 아작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요. 이 작품은 약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다락방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친한 친구에게 옛날 이야기 듣는 느낌.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그리고 일단 넘버가 미쳤잖아요. 또 심심타임, 쿨타임 돌 때 조드윅이 드립 쳐줘서 지루함도 거의 없었고요. 아무튼 이 모든 조합들이 적절히 어우러져서 딱히 지루함은 못 느꼈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콘서트를 갔을 때 지루함을 느끼는 경우가 웬만하면 없잖아요. 근데 이 콘서트는 자기 옛날 이야기도 해줘, 중간중간 재밌는 드립도 쳐줘, 맥주도 까줘, 등등 많잖아요. 좋죠? 자, 그럼 우선 이야기 나온 김에 조드윅의 애드립, 조드립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헤드윅 하면 애드립을 뺄 수가 없는데요. 왜? 2인극이긴 하지만 사실상 거의 1인극인데다 기존 뮤지컬 방식이 아닌 콘서트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가 자기 마음대로 극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전체적인 큰 틀은 벗어나면 안 되겠죠. 중간중간 자신이 애드립을 해도 그게 큰 지장이 안 가는 애드립이면 큰 상관이 없어요. 왜? 그냥 헤드윅이라는 사람이 콘서트를 하다가 그런 드립을 친 거니까 중간에 나 화장실 간다고 해놓고 무대 이탈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냥 헤드윅이라는 사람이 콘서트를 하다가 잠시 화장실 간 거니까. 이렇게 이 작품은 배우에게 자유도가 엄청난 작품이죠. 이 말인 즉슨 배우별로 차이가 극심하게 날 수도 있다는 거고 배우별로 표현 방식이 다 다르니까. 아무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극 중간중간 애드립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 시즌은 배우별로 애드립이 다 동일한지는 모르겠네요. 아직 조드윅밖에 안 봐가지고. 우선 곰 내려온다. 살다 조드윅의 범 내려온다를 볼 줄이야 생각도 못 해봤음. 아니 우선 루터와의 씬에서 범 내려온다가 나올 줄 알았음? 나는 전혀 생각 못했음. 근데 그 와중에 범 내려온다 춤 겁나 잘 춤. 심지어 그 초반인데 에너지를 여기다 몰빵하는 느낌 들었음. 그리고 결혼까지 생각했어. 살다 또 조드윅이 부르는 결혼까지 생각했어를 들을 줄 전혀 생각 노노. 그리고 코로나 맥주. 무대 앞으로 가서 맥주 뭐 마실까 하다 짚은 게 코로나 맥주인 거임. 순간 흠칫해서 맥주 땅에 내려놓고 급하게 무대 한쪽으로 가서 보호막 캡 쓰고 나옴. 이런 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니 역시 맥주는 수입 맥주지 하면서 카스라이트를 가지고 나옴.
근데 그 카스라이트를 뿜어내는 장면이 되게 웃겼음. 처음 딱 뚜껑 땄을 때 별로였는지 다시 구석으로 가서 3캔 가지고 나옴. 이날 맥주 2캔 감. 그리고 또 살다 조디게 개 짖는 소리 안 나게 하라 들었음. 그리고 또 이날의 묘미 하이라이트 바로 메인 기타리스트 분과의 합이었음. 토미의 표정 재현하는 장면이었는데 이런 표정 아니었다고 조디기 막 계속 시킴. 한 번 하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시키고 한 10번 했나? 한 10번 한 것 같음. 또 발레 용어 중에 그랑 피루엣이라는 게 있는데 이날 그거 함. 다리를 쭉 빼면서 회전하는 기술인데 한 10회전 했나? 살다 저도 이게 발레를 또 여기서 또 봄. 자,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 라인을 쭉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 헤드윅이라는 작품을 처음 보셨던 분들은 만약 영화를 안 접해 보셨다거나 아니면 사전에 정보가 없었더라면 머리 위로 물음표 한 100만 개 뜨셨을 거예요. Why? 스토리가 어려워서? 노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가 진행되는 구조가 아니라 헤드윅이 계속 설명하는 구조라서, 그러니 중간에 한번 픽 정신 잃어 내용을 놓치셨거나 집중을 못 하셨더라면 스토리를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었는데요. 사실 그 어떤 뮤지컬보다도 엄청 친절한 스토리 구조죠. 왜? 일일이 다 설명해 주는 데다 심지어 그때 어떤 심정이었고 어떤 생각이었고 어떤 마음이었는지까지 다 이야기해 주니까. 근데 이게 또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겉으로 보면 쉽거든요. 근데 막상 이해하려면 또 어려운 작품이기도 해요. 중간에 리뷰하다가 부족한 부분, 틀렸다 하는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대가 시작되면 헤드윅이라는 사람이 입장함. 자신의 콘서트에 온 걸 환영한다고 함. 자신을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사람이라 소개한 후 저 맞은편 거대한 타임스퀘어에 한때 애인이었던 토미가 공연을 하고 있다고 함. 이를 보면 토미는 지금 엄청나게 성공한 가수인 걸 알 수 있음. 헤드윅은 저 가수는 내가 키웠다며 콘서트 중간중간 고마운 사람은 헤드윅이었다고 말할 거라 다소 확신해야지만 토미의 입에서는 헤드윅이 계속 안 나옴. 도대체 이 둘에게는 뭔 일이 있었을까? 근데 여기서 헤드윅과 토미 사이에 있었던 일을 꺼내는 게 아닌 헤드윅은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부터 꺼냄. 그는 우선 자신의 반쪽 이야기부터 꺼냄. 그리고 평생 그 반쪽을 찾고 싶어함. 그 반쪽과 절실한 사랑을 하고 싶어함. Why? 어두운 내 인생의 구원이 될 사람은 내 반쪽밖에 없어서. 초반에 나오는 The Origin of Love 넘버에서 참고할 수 있음. 참고로 이 넘버는 헤드윅의 거의 모든 걸 담고 있는 넘버이기 때문에 가사까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음. 이 넘버는 우선 플라톤의 향연을 토대로 만들어진 거임. 태초의 지구에는 세 종류의 사람, 남자, 여자, 제3의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두려워한 제우스가 이들을 반쪽으로 갈라버려 반쪽을 찾아다니게끔 만들었다는 내용임. 남자와 남자가 붙은 해의 아이, 여자와 여자가 붙은 땅의 아이, 남자와 여자가 붙은 달의 아이. 이들은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었음. 근데 번개에 의해 잘라져 버림. 그리고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서로의 짝을 찾기 시작하는 게 바로 사랑의 기원, 즉 The Origin of Love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됨.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헤드윅은 분명 자신의 짝도 어디엔가 있을 거다라 추측함.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함. 우선 헤드윅은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날 태어나서 동독으로 가게 됨. 참고로 헤드윅의 본명은 한셀. 그게도 언급되지만 동독은 공산주의임. 그리고 어린 시절 미군이었던 아버지에게 갖가지 고통을 당하게 됨. 헤드윅에게는 아직 이제 고통의 계단을 한 계단 건넌 거임. 20대 중반이 돼서는 루터란 미군과 눈이 맞게 됨. 여기서 나오는 넘버가 바로 슈가데디. 곰젤리를 주는 루터를 슈가데디에 빗댄 넘버임. 나의 최애 넘버. 근데 나는 지금 메탈 버전보다 오리지널인 컨츄리 버전이 더 좋음. 나는 슬프게도 오리지널 버전을 실제 공연장에서 들어본 적이 없음. 눈물. 이제 정령 오리지널은 라이브로 들 수 없는 건가? 그리고 루터는 한셀에게 제안을 하나 하게 됨. 결혼을 하려면 성전환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함. 같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꼭 해야 한다고 함. 그래서 한셀은 이를 엄마에게 말하게 되고 엄마는 동의하고 자신의 이름을 주게 됨. 바로 그 이름이 헤드윅임. 여기서 짐작을 해보자면 엄마는 한셀이 어릴 적부터 고통을 받아왔지만 자신은 여태까지 뭘 해줄 수가 없었고 지금에서야 한셀이 그토록 원하는 걸 해주게 하는 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 판단한 걸로 추측. 그리고 자신도 아마 그 미친 아빠 때문에 평생 고통받았을 거임. 그래서 한셀에게
네가 내 대신 내가 꿈꿨던 행복한 삶을 살아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이름인 헤드윅을 준 것으로 한번 추측해봤음. 그리고 엄마는 의사를 한 명 소개시켜줌. 근데 씨부레 알고 보니 불법 성전환 수술이었음. 바로 이를 설명해준 넘버가 앵그리인치임. 라인은 완전 미쳤지 않았음? 슈가데디 다음이 앵그리인치임. 와, 난 모든 뮤지컬 통틀어서 이 라인업이 제일 미친 것 같은. 앵그리인치는 뭘 설명한 건지 다들 알 것으로 예상되므로 굳이 따로 설명은 안 하겠음. 아무튼 헤드윅은 루터와 미국으로 떠나지만 또 씨부레 미국에서 루터에게 버림받음. 남들에게는 평생 한번 일어날까 말까한 일을 지금 헤드윅은 미친듯이 겪고 있음. 근데 소름, 이제 고통의 계단을 반 정도 올라온 거임. 근데 또 씨부레 무슨 운명의 장난인 건지 이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 공산주의였던 동독이 싫어 미국으로 떠난 건데 미국으로 가서 버림받은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다니. 그럼 불법 성전환 수술을 받으면서까지 동독으로 떠난 헤드윅은 뭐가 되는 거임. 와, 나 같았으면 벌써 세상을 뒤집을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거임. 그렇게 혼자가 된 헤드윅은 아르바이트로 베이비시터를 하게 됨. 여기서 토미를 만나게 됨. 근데 토미도 음악을 좋아하고 기타까지 가지고 있네? 뭔가 헤드윅과 잘 맞음. 서로 노래도 만들고 부르고 한동안 잘 어울려 다님. 그리고 헤드윅은 드디어 나의 반쪽을 찾았다며 서로 사랑을 확인하지만 이런 또 씨부레. 토미는 헤드윅이 트랜스젠더란 사실을 알게 되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게 됨. 씨부레한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서 토미에게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음. 본인이 제일 놀랐을 거임. 근데 또 씨부레. 와, 진짜 이 토미 새끼가 헤드윅이 작곡한 노래를 불러 엄청 유명세를 타격이 됨. 물론 사전에 헤드윅과의 협의는 없었음. 근데 또 씨부레. 토미 새끼가 헤드윅과 손잡기 위해 만나게 되지만 여기서 스캔들이 터져버림. 토미 매니저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토미는 모르는 사람이다 라 해달라는 거임. 아, 씨부레 이게 뭔 개짖는 소리냐. 결국 토미는 다시 한번 헤드윅을 손절한 거임. 여기까지 자신의 과거를 잘 이야기하던 헤드윅은 결국 폭발해서 가발과 자신의 옷을 다 집어던진 채 퇴장을 함. 온갖 복잡한 감정이 그를 올매인 거임. 이때 위클 리틀 타운 리프라이즈 넘버가 시작됨. 참고로 이 넘버를 부르는 사람은 헤드윅이 아니라 저 맞은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토미임. 그러니까 1인 2역인 거임.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이 그냥 보면 이 넘버를 헤드윅이 부르는 거라 착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파트가 토미 부분이라는 걸 알아야 그게 묘미를 느낄 수 있음. 아무튼 이때 이 넘버 가사가 중요함. 용서해요, 난 몰랐어. 나는 너보다 어린 나이였잖아. 너무나 크고 특별한 여자도 남자도 아닌 신비한 신의 창조물 같은 당신. 바로 헤드윅을 향한 노래였던 거임. 그리고 노래를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헤드윅을 언급함. 야, 이 토미 새끼 너 좀 감동이다. 그리고 마지막 노래 미드나잇 라디오가 나옴. 근데 솔직히 여기서는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겠음. 아마 전국에 수많은 그 헤드윅 그 1급 기사 그 따시분들을 그분들이 나의 궁금증을 아마 해결해 줄 거임. 난 아직 2급 난 아직 2급임 1급까지는 멀었음. 헤드윅은 토미가 역시 자신의 반쪽이었다 생각한 걸까? 아님 반쪽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한 걸까? 일단 잘은 모르겠지만 손을 들라길래 소심하게 빼쪽 손을 들긴 함. 그리고 마지막에 이치학이 여장을 하고 나옴. 연기하는 배우가 여자라서 여태까지 여자가 남장을 한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초반에도 언급되듯이 이치학은 드래퀸임. 참고로 드래퀸이란 남성 동성애자가 여장을 한 것임. 즉 이치학은 남자임. 그러니까 여자 배우분들이 남자 연기를 한 것임. 그럼 헤드윅과 이치학의 차이는 뭐임?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음. 우선 헤드윅은 트랜스젠더임. 즉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법적으로 여성임. 하지만 드래퀸은 즉 이치학은 단순 여장으로 법적으로 남성임. 아무튼 이렇고, 그리고 헤드윅이 결혼한 사람이라는데 남장을 한 여자와 결혼할 일은 없지 않음? 참고로 뮤지컬 렌트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렌트 속 엔젤이라는 인물도 드래퀸임.
그래서 극중 이치학이 렌트 오디션을 봤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임.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발생함. 드래키는 남자가 여장을 한 거라며. 근데 그걸 보면 이치학은 계속 남자인 채로 있음. 사실 왜 여장을 안 한 채 그냥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 짐작해보면 아마 헤드윅의 속박 때문이 아니었을까라 추측이 됨. 렌트 오디션 언급 때도 그렇고 평소 헤드윅이 이치학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런 추측이 가능함. 그런데 이치학이 마지막에 여자 분장을 하고 무대로 돌아오는 장면. 여기서 헤드윅은 여장을 한 이치학을 꼭 안아주면서 반겨줌. 눈물 날 것 같아. 이를 봐서는 토미 씬 이후로 헤드윅은 그냥 반쪽이란 건 없구나. 그냥 우리는 우리 그 자체구나. 나를 사랑한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함. 사실 엔딩은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좀 정리를 못하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헤드윅이라는 작품은 쉬우면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작품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이런 해석거리가 있기 때문에 단순 콘서트형 뮤지컬이 아닌 그 이상을 넘은 작품이라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엔딩 정리는 전국에 그 수많은 헤드윅 1급 기사 따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좋은 해석이 담긴 댓글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번에는 무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너무나 좋게도 무대의 양측에 화면을 추가했더라고요. 되게 크게 박아 놓았더라고요. 뒤쪽 화면은 여태에 원래 있긴 했죠. 아무튼 그래서 비록 그 그지 같은 충무 3층에 날아올라도 헤드윅을 화면으로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물론 극 내내 비춰주는 건 아니었지만 심지어 그 화면이 화질도 너무 좋아서 보는 내내 와, 화질 대박이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함성을 잠깐 이야기해볼까요? 진짜 와, 이 헤드윅이 함성이 없으니까 진짜 미칠 뻔했네요. 사실 저는 함성을 지르는 쪽이 아니라 함성을 듣는 쪽인데 와, 없으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원래 맨 처음에 언니 왔다 딱 할 때 함성 쫙 나와야 하는데 박수만 나오니까 와, 어찌나 심심하던지. 역시 헤드윅은 함성이 있어야 돼요. 함성 없으면 도저히 안 되는 극. 랭킹 1위에 헤드윅을 뽑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뮤지컬 헤드윅 리뷰였고요. 10월 31일까지 충무 아트센터 대극장에 올라오니까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만나요.